안녕하세요. 6월 8일 수요일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금지어가 된 것 같습니다. 자꾸만 제재가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문가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특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준말인데요. 이들은 자영업자의 신분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수차례나 지급받았습니다.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도 특고들입니다. 화물연대는 민노총 소속입니다. 민노총은 오래전부터 세대적인 투쟁을 예고해왔고, 윤석열 우파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김어준과 같은 골수 나팔수들은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끼리에서도 탄핵 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제2의 광우병을 위한 시작으로 보입니다. 문가 정부는 민노총 뒷배경으로 집권하였고, 그에 대한 보온으로 민노총에게 역대급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문가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떠났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1. 문가가 만든 이상한 노동자들의 파업. 2. 한국의 고질병, 세계 최악의 노조. 3. 강자의 위기 탈출. 이런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문가의 박제 작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최고의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가가 만든 이상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겠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상권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문가는 대통령 후보 때 특고들에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동상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포퓰리즘 매표 행위입니다. 문가는 2019년에 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시켰고, 흑자였던 고용보험이 순식간에 16억 적자로 나라 곳간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특고 50만 명은 필요에 따라서 자영업자가 되기도 하고 노동자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2020년부터 수차례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갔습니다. 그 받아갈 때는 자영업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에 나서는 특고들은 노동자 신분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계 최악의 노조, 민노총은 한국의 고질병입니다. 1970년대 세계 최강 노조는 영국의 석탄 노조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에너지 80% 이상 석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석탄 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영국 경제가 오올수도하는 최악의 상황이 계속되었고, 국가는 석탄 노조의 볼모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석탄 노조는 영국 수상을 수차례 갈아치울 만큼 무소불위의 공포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영국병이라고 합니다. 이때 철의 여인 대처수상이 등장합니다. 불법 파업의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했고, 노동쟁의는 시장 원리에 따랐습니다. 결국 대처는 석탄 노조를 굴복시켰고 영국 경제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때 대처 수상이 바이블로 삼은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이었습니다. 대처 수상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정부 개입주의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대처 수상은 과감하게 정부 개입을 줄여버리고 시장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시장 중시 정책으로 영국을 살려낸 것입니다.
문가 정부는 민노총 뒷배를 타고 집권하고 100년을 집권할 것이라고 민노총을 호위병으로 키워놨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민노총은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노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노조 가입률 추이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까지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은 10% 언저리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문가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초급등해서 2020년은 노조 조직률은 14.2%까지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 작년에 민노총은 5대 핵심 모델을 발표했는데요. 섬뜩할 정도로 북한 주장과 닮아 있습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보다는 국가 체제 전복을 위한 강령 같아 보입니다. 1. 사회 대전환 투쟁,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뜻합니다. 2. 기간산업과 주택의 국유화,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3. 해고 금지, 이것 역시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4. 국방 예산을 삭감하라, 북한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5. 부동산 투기 소득을 환수해라,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폭발적인 노조 증가율이었지만 현재 14.2%에 불과합니다. 민노총의 의제는 전체 노동자들에게 동의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노총은 전체 노동자를 대변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가 정부와 민노총은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5년 동안 민노총은 특권이라는 특권을 모두 누렸고 어떤 불법에도 제재조차 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는 상당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자의 위기 탈출입니다. 문가 정부가 뿌려놓은 민노총과 시민단체 그리고 북한은 일제히 윤석열 정부의 탄핵을 공공연히 외치고 있습니다. 선각자들이 남겨놓은 고전은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신실한 멘토 역할을 해줍니다. 세상만사 항상 변화합니다. 약자라고 영원한 약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자와 약자는 서로 살아가는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강자는 선택의 순간에 절대로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절대 끌지 말고 토끼가 호랑이를 잡을 때처럼 과감하게 속전속결로 상대를 제압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당신이 약자라면 최대한 시간을 두고 지연 전술을 펴야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강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무조건 속전속결, 1년 이내 모든 미결 수사를 종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영국의 대처 수상처럼 단호한 법 적용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화이트 진로 공장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서 공장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화이트 진로와 화물연대는 고용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고용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화물연대는 화이트 진로를 대상으로 영업을 해먹고 사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들이 화이트 진로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또 화물연대는 파업에 반대하는 비노조원들이 영업을 해서 먹고 살고자 하는 것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이는 불법 노동쟁의를 하는 배경에는 문가 정부가 있습니다. 2019년 문가 정부는 안전운임제라는 해괴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애매하게 용차의 운임을 정부가 보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간 계약에
정부가 개입한 것 자체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시장에 맡겨두면 경기가 좋아서 물동량이 많아지면 임금이 올라갈 것이고, 경기가 나빠서 물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운임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유주의적 정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엄청난 위기가 덮쳐오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력해야 합니다. 목숨 걸고 싸울 때 주인이 됩니다. 대처 영국 수상이 세계 최강 노조를 굴복시킨 역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매우 위험합니다. 정부가 민간 부분 화물 운임에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 집회와 영업 방해를 절대 눈 감아주면 안 될 것입니다. 화물연대 사업에 대체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노총과 극자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타협은 파멸입니다. 오직 법과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